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지우맘입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에 왔는데 오클랜드에서 전혀 입을 일이 없었던 터들넥을 입게 되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날씨 춥지는 않아요. 올해가 좀 이상 기온으로 캐나다 겨울이 좀 따뜻하다고 하는데 럭키한가? 네, 다행으로 생각하고 겨울을 즐기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 역이민과 역역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요즘 한참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남편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래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약간 악플이 달릴 걸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저의 경험담과 저의 생각이, 이민을 준비하시는 어떤 분들에게는 또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네. 요런 생각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제가 20대 때 싱글로 사실 이민을 왔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의 상황과 모든 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냥 홀가분하게 사실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예, 처음에는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받고 2년짜리 비자가 나와요. 이 2년짜리 비자를 받고 난 다음에는 특별한 그 카테고리를 채우고 나면 2년 후에 그 영구 영주권이라고 해서 리터닝 레지던스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2년 안에 각 해당 반년씩 184일씩 그냥 뉴질랜드에 거주를 하면 영구 영주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주권을 받고 6개월 184일을 채우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1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다시 뉴질랜드로 와서 184일을 채우고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됐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우니까 한국이. 근데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사람들도 재밌고 직장 생활도 사실 힘들긴 했지만 뭐 회식도 즐겁고 막 주말에 뭐 일하는 것도 즐겁고 야근도 즐겁고 사실 조금 심심한 나라에 있다가 가니까 모든 게 막 새롭고 화려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 굉장히 싫어서 주위 사람들도 막 말리고 그 총부석에 왜 가냐, 갈 거면 캐나다를 가라 막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때였으니까 그 순간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돌아오지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아차 하면서 든 생각이 내가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1년이 너무 힘들지 않고 재밌게 즐길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 거면 뭐 6개월 또 뉴질랜드에 살다가 영구 영주권 받고 다시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긴 했어요. 근데 도착하던 날 그 여름에 12월에 오클랜드 하버 브릿지를 지나면서 그 파란 하늘과 정말 다이아몬드빛 뭐 바다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요트 이제 이것만 보고도 오길 잘했어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좀 임팩트는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감수성이 예민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런 자연적인 부분들이 조금 와닿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을 채우고 영구 영주권을 받았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또 뭐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계속 또 삶을 이어가다가 두 번째 역 이민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였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남편이 이제 뉴질랜드 살이가 한 10년 정도 되니까 약간의 권태기가 오는 게 제가 조금 눈치가 탁 챘거든요. 근데 해외살이 하시는 분들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약간 어느 정도 시기가 있어요. 뭐 10년, 20년 이렇게 되면 좀 권태기가 오는데 남편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차 되던 아이가 만 3살 때 역이민을 이제 가족 모두 또 트라이를 했어요. 사실 그때는 뭐 집도 없고 뭐 하는 일도 뭐 그렇게 탄탄하지도 않고 네, 그 당시에 남편도 한번 소주방 했다가 말아먹고 네, 저도 일도 좀 지겹고 뭐 이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홀라당 그냥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만일 다시 돌아와야 된다면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냥 학교 가기 전인 만 3살 때 가서 한 2년 정도 살아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터를 내릴지를 결정을 하자. 이제 이런 기분으로 사실 한국을 갔죠. 근데 갔는데 뭐 둘 다 직장 생활하고 뭐 여러모로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한 가지 그냥 아이의 교육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는 뭐 저희도 좀 젊었고 이랬기 때문에 크게 깊게 생각은 안 했지만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되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유치원이었지만 교육 방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너무 보여주기식이라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뉴질랜드에서 그 전에 보냈던 이런 데이케어나 어린이집에 비해서 좀 이렇게
다른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년 반만 있다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아이를 학교를 뉴질랜드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플러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그래 죽어도 공부를 하기 싫다던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한국은 빡시게 하니까 절대 뉴질랜드에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싫어했거든요. 그 기억을 떠올리기 싫다고 해서. 근데 이제 한국 생활을 하면서 뭐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저희가 이제 조금 경험을 하면서 이 그 탄탄한 그 이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뉴질랜드로 컴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고는 그 당시 8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이 돈 가지고 다시 뉴질랜드에 왔지만, 남편은 공부하고 또 저는 일하고 아이는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역 이민의 2탄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쭉 오클랜드에서 정착하고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역이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코비드 터지고 이제 전 세계가 거의 이렇게 막 흔들듯이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료적인 부분이 한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래서 우리도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자, 이런 얘기를 아마 처음으로 그 주제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국 분들은 나라 싫다고 떠난 검은 머리 다시 돌아오지 마라 막 이렇게 악플을 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뉴질랜드에도 ACC라고 해서 비자랑 상관없이 방문자 모든 분들에게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한 의료는 전부 다 뉴질랜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쳐줘요. 그러니까 쌤쌤이에요. 너무 미워하시지 마세요. 네. 그리고 한국 가면 세금도 내잖아요. 저희도 일하면 세금 낼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언어 때문에 역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뭐, 웨스턴 사람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 솔직히 저도 뭐, 얘기 다 들리지도 않고 20년 살았지만, 영어 그냥 IELTS 6.0 정도?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없고, 화가 나면 따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영어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그 아카데미 영어의 레벨보다 그냥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눈치? 이런 걸로 영어를 하는 것 같고, 아카데미 영어는 아직도 늘 굶주려 있죠. 뭔가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20년이 지나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공부 좀 해보려고요. 네. 이런 건 있지만 어떤 때는 다 안 들리는 게 사실 좀 속편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정말 절친이 아니고서는 그냥 나한테 피해만 안 끼치고 매너 좋으면 되지,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은 얘기를 오히려 어떤 때는 그냥 너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들리면 또 밖으로는 쿨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싸해지는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좀 바보 같나요? 근데 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어떤 때는 편해요. 예.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이때까지도 뉴질랜드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최고의 환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경쟁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카데믹하지도 않고, 또 뭐 아이들을 좀 더딘 것 같지만은 인성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학교 다니고, 교사들이 모두 다는 아니지만 진심으로 많은 교사들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아이들이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고 싶어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교육의 첫 번째 포커스가 아닐까요? 뉴질랜드 학교들은 좀 많은 부분들이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현재 되게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첫째가 조금 커가니까 이 경쟁력이 너무 없고에 하나의 퀘션 마크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예. 뭐 경쟁력이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이 조금 생겼죠. 그래서 저도 20년을 살았지만 거기가 최고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비교? 그러니까 계속 다른 것도 궁금하고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이민, 역이민, 이제 이런 주제를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라더가 출연했던 더 비치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세상에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파라다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저랑 가장 궁합이 맞는 곳을 찾아서 잘 행복하게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때까지 20년 살면서 뉴질랜드가 저만의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코비드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또 다시 또 다른 생각을 또 해보면 뉴질랜드는 그냥 가장 뉴질랜드
스럽게 대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20년 살면서 제 마음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년 정도 시간을 내서 캐나다라는 나라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물론 남편은 좀 추워서 싫어하기는 하는데 지우와 제가 캐나다를 생활을 해보면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교육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것도 뉴질랜드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뭐가 유사한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겪어보고 싶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의 추후 저의 생활하면서 영상은 그런 것들 중심으로 조금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의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두 나라에 대한 정보들을 좀 섞어서 올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저의 긴 주절주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